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오늘은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최근 은행 시스템 우려로 인해서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자산들을 크로스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주요 지수 단기 지지라인, 반도체 상승 삼각형 패턴 완성 여부에 주목, 금, 신고가 경신 가능할까? 비트코인, 강세장 신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지지라인입니다. 주요 지수가 과매도권에서 단기 지지라인에 반등을 했다. 이 차트는 S&P 500 지수고요. 이 차트는 러셀 2000 지수 ETF입니다. S&P 500이 작년 12월 저점, 요 라인, 중요한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을 보여준다. 러셀 2000 ETF도 작년 12월 저점에서 지지에 성공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에 여전히 취약한 주식에 가해진 기술적 피해를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서포트 라인의 지지는 향후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분께서는 주요 지수의 단기 지지라인에서의 반등은 채권 가격도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채권 가격이고요. 여기는 채권 수익률입니다. 현재 채권 가격의 상승과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금융 불안정성 극대화,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심화,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과도했을 수도 있다. 채권 가격은 작년 12월 그리고 2월 고점에서 과매수 상태에 따라 잠재적인 저항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오르는 채권 수익률도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은행 시스템 우려가 지속돼서 안전자산 선호가 더 나와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앞서 보인 주식시장의 단기 주요 지지라인을 깰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최근 상품 시장의 약세를 가져오게 한다. 상품 시장의 약세 중에서도 유가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단기 주요 지지 저항 라인에 있는 채권과 주식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살피면 단기 방향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먼저 금 ETF인 GLD를 갖고 왔는데요. 일간 차트입니다. 금 추가 상승 가능한가? 현재 금은 역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것과 같이 은행 딜레마가 진행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은 지난주 바닥을 찍고 몇 가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 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고 라인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금 가격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주간, 월간 차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간 차트를 보면 기술적 강세의 단서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SCT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강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풀 스토캐스틱이 50% 수준에서 다시 교차 신호가 나와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강세 시그널이다. 또한 가격이 5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저항선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 0 이상일 때 PPO라는 보조지표가 매수 신호를 내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강세 시그널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상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좋은 기술적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풀 스토캐스틱이 2022년 봄 이후에 처음으로 50을 넘어서고 있다. PPO란 보조지표가 2019년 이후 첫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월말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월말에 이게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금값은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 또 한 가지는 거래량만 더 수반된다라고 하면 현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좋은 기술적 신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가는 이 최대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는 기술적 신호가 있으니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고 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분석글은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분께서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갖고 와서 6개월, 15개월 PPO가 8개월 이동평균선을 넘으면 강세다. 이 기간들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요. 2015년부터 요거는 PPO 그리고 요 라인은 8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교차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표는 최근 다시 강세로 들어섰고 가격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버블 경고를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며칠 전 거라 현재 차트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또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이 당시에 이분께서는 25,000달러의 저항에 부딪히고 200일 이평선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뒤에서 차트를 보시겠지만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거를 뚫어버리는 양상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말에 좀 더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1월에 시장의 성격이 바뀐 것을 보여준다. 그 이전에는 쉽게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을 보여줬으나 11월 FTX 파산 이후 비트코인은 과매도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고 올해 초에 지속적인 과매수 상황을 초래했다. 그것은 강세장의 특징이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작년의 모습을 보면 과매도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매수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FTX 파산 때 과매도 상황이 한 번 오고 그 이후에는 과매도 상황이 오지 않고 보시면 과매수 상황이 나왔다. 이거는 이분께서 보시기에 강세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FTX 붕괴와 함께 새로운 1차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25,000달러 이상의 가격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2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순과 비교한 그림을 보면 연준의 긴축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년물 국채 수익률, 여기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돌려놨는데 이쪽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의 하락, 이쪽은 상승인데 현재 상승은 2021년 초 이후 세 번째 상관관계를 깬 것을 보여준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요 당시와 그 다음에 요 당시와 그리고 현재 당시가 이거를 깬 것을 보여준다. 앞에 이 두 가지와 다른 점은 앞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강세장의 시작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물 국채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향후 어떤 긴축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 차트 분석가가 리포트를 낸 시기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20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25,000달러의 돌파 여부를 주시하라. 그 이상이면 1차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5,000달러 위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미 기술적 분석가들은 현재 1차 저항선을 28,000달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30,000달러에서 32,000달러의 저항 라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모습이 영머리 어깨형 패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 상승 이면에는 은행 시스템 우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될지 아니면 안정을 찾고 해소가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분석가 의견은 반도체 상승 상승 패턴 완성 여부에 주목입니다. 보시면 다우존스 US 반도체 인덱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수는 이와 같은 강세 상승 상하강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할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요일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금요일 날 지금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돌파한 저항선의 지지가 형성될 것인가 유심히 살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조지표로 봤을 때 RSI는 10월 이후에 40에서 70대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이 완성돼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강도가 일반적으로 S&P 500 상승과 동반한다는 것이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0.5 이상의 양의 상황 영역을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고 마이너스 0.5 미만의 또는 역상강 영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두 영역에 도달하는 빈도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상간 영역이 상당히 S&P 500과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S&P 500의 방향 사이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앞서 반도체 차트가 상승 삼각형을 완성시키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도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3월 FOMC 다가왔습니다. 3월 21일, 22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도를 보시면 최근 은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25bp 인상 가능성이 62%, 금리 동결이 38%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3월에 25bp 인상을 하고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하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불안전한 은행 상황 때문에 3월 FOMC에서 어떤 금리 결정을 하고 향후 어떤 금리 정책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FOMC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밑은 미 투자은행의 3월 금리 인상 예상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5bp 인상을 할 것이다. 연준의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금융섹터 보호에 성공할 경우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게 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퍼져있다는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3, 5, 6월에 각각 25bp 인상될 것으로 판단한다. JP모건은 25bp 인상을 또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로 보고 있는데요. 25bp 인상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인상 중단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 불안정한 지역 은행 상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연준이 광범위한 인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인상 중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골드만삭스도 금리 동결인데요.
연준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금융 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포인트인데요. 앞서 S&P 500과 러셀 2000 단기 지지라인 지지 여부 중요하다. 역으로 같이 봐야 될 거는 채권 가격, 채권 수익률이다 라는 것이고요.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인데 이게 관련 투자자산 체크가 필요하다.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이 상승을 했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지속 여부, 채권 가격 상승과 채권 수익률 하락은 아까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안전자산 선호로 뚫을 것이냐 여기에 체크가 필요하다. 이는 주요 지수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다. 위에 변화를 줄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FOMC입니다. 먼저 일부 은행의 실패는 시스템이 아닌 독단적인 상황이고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가장 환영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로 간다라고 하면 은행권 불안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25bp 입장을 하고 인플레이션 과제로 매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 금융시장 불안에 좀 더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로 최근 강한 상승을 보였던 금과 비트코인이 3월 FOMC 이후 어떤 반응을 하는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주요 투자자산 흐름 파악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번 3월 FOMC는 여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들에게 아주 비싸고 위험해 보이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더 비싸지고 대중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느끼는 시장은 더 저렴해지곤 한다. 윌리엄 오닐의 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죠. 많이 올라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오르는 경우.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빠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증시는 은행 시스템 우려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인 3월 FOMC가 열립니다. 다가올 FOMC로 인해서 현재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